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김현우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2달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함이 더 강하게 퍼져버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적당히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 온갖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결국 큰 폭의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PMI가 전월까지만 해도 52.9였던 게 이번에 49.7이 나온 거예요.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가르는 기준점이 50인데 50 이하의 수치가 나오면서 그렇게 경고했던 서비스업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에 증시는 1차적으로 안 좋게 반응했고요. 또 주택 판매 건수 역시 전월 대비 4.9%가 감소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함을 한 차례 또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64.7이 나오면서 확 둔화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채권이 회복을 못하던 게 고질적인 문제였고 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 엄청나게 튀어버린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전 수치가 3.3%여서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여기서 무려 1%가 더 튀어버린 4.3%가 나온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그때그때 심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에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곤 하지만 이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시장에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걸 좋게 커버쳐줄 수 있는 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플레라도 빨리 잡힐 것이고 그러면 채권이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저렇게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튀어버리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뭐 기대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심지어 어제는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무슨 소식까지 전해졌냐면 중국에서 코로나19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거예요. 물론 저는 해당 이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시장에 작용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중국 증시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으니까요. 근데 미국 증시는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보니까 그 안 좋았던 분위기에 약간이라도 더 악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증시 전망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너무 과하다고 봐요. 아직은 이게 침체로 볼 만한 여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번에 서비스업 PMI가 이전에 비해 많이 하락했고 50 이하의 수치가 나왔다는 그 상징적인 부분에 다들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보면 49.7이 나왔잖아요. 49.7이면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수치고 아직까진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랑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없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장이 어제처럼 의미부여를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챙겨는 보는데 이게 사실 경제지표로서 뭔가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조사 표본 자체가 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어요. 아니, 미국 전체 인구가 얼만데 꼴랑 500명만으로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지표가 가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정치 성향에 따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이야. 그러면 바이든을 까기 위해 무조건 안 좋게 답변을 하는 거죠. 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물가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대통령이 공화당의 트럼프야. 그러면 또 이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든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무조건 안 좋게 답변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엄청 오를 거라고 답변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미시간대에서 내놓는 인플레나 소비심리 관련 지표들은 저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성향에 따라 막 지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이거고 당분간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현 시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게 딱히 없고요. 여기에 지금 3월 FOMC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현재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만한 부분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주면 증시 분위기가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3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진행되는 엔비디아의 GTC 2025 전까지는 딱히 증시에 좋게 작용할 만한 요소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는 점 참고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내면 너무 우울하니까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원래 주식은 이럴 때 용기 내서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잘 분할 매수하면서 버티다 보면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잠깐 스쳐가는 파도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